이번 실습 시간에는 벽돌 깨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폰 게임을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폰 게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새로운 요소만, 벽돌과 같은 새로운 요소만 추가해서 게임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구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폰 게임 복사본을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벽돌 게임으로, 벽돌 깨기 게임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패드를 좌우로만 움직이게 할 겁니다. 좌우로만. 폰 게임에서는 뭐 아무 방향으로나 다 움직일 수 있었는데 벽돌 깨기 게임이니까 좌우로만 움직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벽돌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공이 이제 벽돌에 닿으면 벽돌이 없어져야겠죠. 이제 벽돌이 없어질 때 저희가 다양한 소리라든지 그래픽 효과를 추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공이 벽돌에 닿으면 공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 방향도 바꿀 거고요. 벽돌을 없앨 때마다 스코어 변수 값을 1씩 증가시키고 벽돌 수 변수를 도입해서 남아있는 벽돌 개수를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돌 수가 0이 되면 클리어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해서 게임을 이제 클리어했다라고 출력하고 게임을 종료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벽돌을 처음엔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만 만들었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벽돌을 복사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에 닿아도 없어지지 않는 벽돌을 한번 추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프로젝트를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스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 게임 복사본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복사본 저장하기, 요거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벽돌 깨기로 변경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우스로 이제 패드를 좌우로 움직이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 깨기 게임에서는 패드를 좌우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Y 값은 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좌표 값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녹색 깃발이 클릭됐을 때 패드를 초기 위치, 그러니까 0,-130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회전 방식은 왼쪽 오른쪽으로만 해가지고 뒤집어지지 않게끔 벽에 닿았을 때 이렇게 할 거고요. 무한 반복하기 블록 안에서 X좌표를 마우스의 X좌표로 정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X좌표만 계속 바뀝니다. 마우스가 움직일 때. 그리고 이제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우스로 이제 패드를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벽돌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벽돌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버튼 3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해도 되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버튼 3을 이용해서 벽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3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먼저 이제 벽돌로 바꿀 거고요. 모양 이름도 벽돌로 이제 바꿔서 저희가 이제 벽돌처럼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 탭에서 벽돌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작게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벽돌 모양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작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63 곱하기 30 정도의 크기로 하면 저희가 적당하게 이제 벽돌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이 벽돌에 닿았을 때 벽돌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 스프라이트 스크립트 영역에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를 추가해서 공이 이제 벽돌에 닿으면 벽돌을 숨기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이 볼에 닿았는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벽돌 스프라이트 코드에 추가한 거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기 블록 안에 벽돌이 만약에 볼에 닿았는가, 그럼 벽돌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이 없어질 때 저희가 다양한 효과를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소리 이펙트로 소리 저장소에서 스냅 소리를 추가해서 벽돌이 이제 없어지는 소리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벽돌이 바로 사라진 게 아니고 투명도 효과를 이용해서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효과를 저희가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벽돌을 숨기고, 그 다음에 숨긴 다음에는 그래픽 효과 지우기를 해줘야 이제 투명도 효과가 이제 다시 원상 복귀가 되겠죠. 다음으로 벽돌에 이제 공이 닿았을 때 공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볼에 닿았는가를 검사하는 거는 벽돌 스프라이트에 있거든요. 근데 공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공 스프라이트의 코드 영역에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메시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 스프라이트에서 만약에 벽돌 스프라이트가 볼에 닿으면 히트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히트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공 스프라이트에서 히트 메시지 신호를 받았을 때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바꿔주냐, 저희가 160부터 200 사이의 난수도만 회전해서 적당히 반대 방향으로, 근데 무조건 반대 방향이 아니고 벽에 부딪힌 반대 방향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로
방향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또 이제 30만큼 움직여서 공이 이제 벽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벽돌에 이제 닿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만큼 정도 좀 움직이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스프라이트 사이에 뭔가 이제 액션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메시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수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벽돌수 개수를 카운트를 할 건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벽돌이 이제 한 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벽돌을 추가할 거거든요. 근데 먼저 저희가 벽돌수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벽돌을 먼저 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벽돌수 변수를 도입했을 때 벽돌 스프라이트의 코드를 일일이 수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죠. 전자피아노 실습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먼저 벽돌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벽돌수 변수가 벽돌이 하나밖에 없지만 먼저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이 벽돌에 닿았을 때 스코어 값을 1 증가시키고 벽돌수는 1 감소시키는 코드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클리어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벽돌을 없애서 벽돌수가 0이 되면 클리어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고 게임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폰 게임에서 추가했던 게임 오브 스프라이트에서 모양 그리기를 이용해서 두 번째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모양으로 클리어라는 텍스트 모양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벽돌이 공에 닿았을 때 저희가 벽돌수를 1 감소시킬 거고 벽돌수를 1 감소시켰더니 만약에 벽돌수가 0이 됐다. 그럼 이제 벽돌이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클리어 메시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만약 벽돌수 0이라면 클리어 신호 보내기. 요 이제 코드 블록을 만약 볼에 닿았는가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 안에 이제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클리어 신호를 받았을 때 게임 오버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텍스트 스프라이트가 그 스프라이트가 모양을 클리어로 바꾸고 클리어를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스크립트를 멈추고 게임을 종료하도록 저희가 이제 코드를 텍스트 스프라이트, 게임 오버 텍스트 스프라이트의 영역에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벽돌을 이제 복사하는 거죠. 거의 이제 구현해야 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고 난 다음에 벽돌을 복사해야 저희가 코드를 수정하는 양이 이제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복사를 하는 거죠. 아래쪽에는 5개, 위에는 7개 해가지고 총 12개를 벽돌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복사를 계속 해가지고 벽돌들의 위치를 이제 각각 조정을 해야겠죠.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에 닿아도 없어지지 않는 벽돌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벽돌 아래쪽에 2개를 없어지지 않는 벽돌로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 이제 두 번째 모양, 파란색 모양을 벽돌 2로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벽돌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없어지지 않는 벽돌의 경우에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없어지지 않는 벽돌에서는 볼에 닿았으면 히트 신호만 보내고, 왜냐면 공의 방향은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벽돌에 닿았으니까 히트 신호만 보내고 소리만 재생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벽돌이 없어지지도 않고 벽돌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벽돌수도 이제 줄지도 않고 이렇게 코드를 간결하게 이제 만들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게임이 시작되도록 이제 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처음에 게임이 시작될 때 공 스프라이트를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공 스프라이트는 0,0 가운데로 이제 움직이게 하고요. 가운데 이제 위치를 시키고 180도, 즉 아래쪽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요. 공도 이제 좀 작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 정도로 사이즈를 정하고 라이프, 생명은 3개 정도로 이제 해서 3번 이제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코어도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벽돌 수는 저희가 이제 없어지는 벽돌 10개이니까 이제 벽돌 수는 10개로 하고요. 안 없어지는 벽돌은 안 없어지는 거니까 카운트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임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제 게임이 시작되도록 이제 하면 저희가 전체 이제 벽돌 깨기 게임 구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폰게임 실습 화면인데요. 요거를 이제 수정해 가지고 저희가 벽돌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에서 복사본 저장하기를 이용해서 폰게임 실습한 폰게임의 복사본을 만들고요. 그래서 카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벽돌 깨기 실습으로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벽돌 깨기 게임은 폰게임에서 구현했던 내용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폰게임을 기반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벽돌 깨기 게임에서는 폰 게임과 달리 요 패들이 좌우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들의 코드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폰 게임에서는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게끔 했었는데요.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초기 위치는 뭐 0,-130 패드의 위치를 여기를 초기 위치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좌우로. 그 다음에 회전 방식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해서 벽에 튕겨도 뭐 문제 없게끔 모양이 안 바뀌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한 반복하기 안에서 저희가 X좌표만 바꿀 예정입니다. Y좌표는 그대로 두고요. X좌표만 바꿀게요. 그래서 X좌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마우스의 X좌표의 위치로. 저기 마우스를 막 움직이면 그 마우스의 X좌표 위치로만 요 이제 패드의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감지 블록에서 마우스의 X좌표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마우스 X좌표를 마우스의 X좌표로 정하기. 요거를 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에 닿으면 튕기게 해야겠죠. 그래서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마지막으로 가져오면 패드는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클릭하면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 패드를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패드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벽돌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벽돌을. 그래서 스프라이트에서 벽돌을 추가하려면은 버튼이라는 이름의 벽돌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 3 요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이름을 스프라이트 이름을 벽돌로 버튼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벽돌로 바꾸고요. 모양에서도 이름을 다 벽돌로 바꿀게요. 그래서 벽돌 모양도 이름을 벽돌로 하고요. 두 번째는 벽돌 2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모양은 저희가 벽돌 2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이 보면 화면에서 너무 커요. 그래서 벽돌의 크기를 좀 수정을 할게요. 벽돌의 크기를. 현재는 93 곱하기 56으로 크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크기를 한 63 곱하기 두 개를 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게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잘 해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X축은 63, Y의 길이는 한 60 정도로, 30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X는 63 정도로 하면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움직이는데 두 개를 잘 클릭을 해서 두 개를 다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게끔 하면 이렇게 이제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벽돌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벽돌 코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벽돌이 만약에 이제 볼에 닿으면 벽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기 블록에다가 무한 반복하기 블록에서 만약에 벽돌이 공에 닿았다면, 그러니까 볼에 닿았다면 벽돌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숨기기를 가져와서 벽돌이 공에 닿으면 숨기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에 닿아 있으니까 숨겨졌죠. 다시 이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벽돌이 이제 공에 닿았을 때 그냥 없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소리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소리는 저희가 스냅이라는 소리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스냅이라는 소리를 추가를 해서 벽돌이 없어질 때 이런 소리가 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스냅 소리를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숨기지 않고 그래픽 효과를 좀 적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오고 한 20번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그래픽 효과를 가져오는데 효과 색깔 효과 바꾸기 25 갖고 와서
이 투명도를 5씩 한번 증가를 시킬게요. 0에서 5씩. 그러면 이제 하얗게 되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숨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벽돌이 점점점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예. 그리고 이제 사라진 다음에는 그래픽 효과를 지워줘야겠죠. 일단 다시 보이게 하고요. 지금 그래픽 효과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벽돌에 이제 공이 닿았을 때 공의 위치를 좀 바꿔야겠죠. 그래서 공의 위치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이 이렇게 튕긴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렇게 뚫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에 이제 튕기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구현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볼에 닿은 거를 체크하는 거는 벽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벤트에서 또 신호 보내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히트라는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게요. 히트라는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이제 히트라는 신호를 받으면 공이 이제 히트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공이 히트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죠. 방향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들어갔던 방향으로 이제 조금 변경해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할게요. 그래서 동작에서 방향 보기를 회전하기 이거를 가져와서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만큼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난수를 가져와서 160에서 200 사이로 방향을 회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꾼 다음에 좀 움직여야 이제 벽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움직이게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이 이제 벽돌에 지금 닿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실행을 하면 벽돌에서 무한반복하게 실행이 되면은 공이 이제 사라지면서 공의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수 변수를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벽돌 하나밖에 없는데 좀 미리 만들어 놔야 나중에 코드를 확장을 할 때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만들기에서 벽돌수를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게끔 해야 됩니다.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이 이제 벽돌에 이제 닿아가지고 없어질 때마다 벽돌수를 감소시켜야겠죠. 그래서 스코어는 증가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냅 소리를 재생하고 스코어는 1 증가시키고요. 벽돌수는 1 감소시킬게요. 벽돌수는 마이너스 1만큼 감소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벽돌수가 0이 되면 다 이제 벽돌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수가 0일 때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게임 오버 스프라이트에서 모양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모양을 하나 더 복사해서 모양 2죠. 모양 2는 뭐 클리어 모양인데 뭐 모양 2로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양 2는 클리어가 돼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클리어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위치를 좀 조정을 해야겠죠. 위치를 좀 가운데로 지금 보이게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어라고 표시되게끔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벽돌수가 이제 0이 되면 클리어 신호를 이용해서 요 밑에서 이제 볼에 닿았는가 벽돌수를 1 감소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검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벽돌수가 만약에 지금 벽돌수가 1만큼 바꾼 다음에 그래픽 벽돌을 없애고 그쵸 여기 이렇게
히트 신호를 보내고 스냅소를 재생하고 스코어 1 증가시키고 벽돌수 마이너스 1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벽돌을 없애고 만약에 이제 벽돌이 없으면 그러니까 벽돌이 0이면 벽돌 개수가 0이면 벽돌 수가 0이면 게임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클리어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낼게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클리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스프라이트에서 클리어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을 모양2 클리어 모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이게 해야겠죠.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모두 멈출게요. 모두 제어블록에서 멈추기 모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종료시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게임 오버 신호를 받았을 때는 게임 오버 형태가 보여야 되니까 형태를 또 여기 게임 오버로 바꿔줘야 됩니다. 모양 1이 게임 오버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모든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가지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볼게요. 저희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코드가 폰게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패드에 닿을 때마다 스코어가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스코어를 증가하면 안 되죠, 이제. 패드에 닿았다고. 그래서 요것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패드에 닿으면 튕기기만 해야 되고 스코어가 증가하면 안 돼. 스코어는 벽돌이 없어질 때만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기본 세팅은 다 끝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벽돌만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벽돌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복사하면 되죠, 그냥 벽돌을. 그래서 일단 보이게 하고 벽돌을 저희가 총 12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2개를 복사해 줘야 돼요. 하나. 벽돌이 이제 1부터 12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복사를 계속 합니다. 코드가 계속 복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뭐 해야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벽돌을 12개를 복사해 주고요. 이제 위치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위치를. 그래서 저희가 이 벽돌에서 이거는 요 클릭했을 때 실행이 돼야겠죠. 초기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초기 위치를 한번 정해 볼게요. 초기 위치는 x는 0으로 하고 y는 13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잠깐 실행을 하면 이 정도 너무 높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 또 하나가 올라가야 되니까 한 130 정도가 괜찮을까요? 한번 보죠. 좀 더 낮춰야겠네요. 저희가 한 120 정도로 한번 위치를 지정을 하면 이 정도. 더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0으로 하면 이만큼 정도니까 한 100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벽돌수에 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그럼 벽돌도 다 보이고 변수의 값도 다 보이니까. 그래서 벽돌의 위치를 0,100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벽돌의 위치는 저희가 Y축은 똑같고 X축만 좀 바꿔주면 됩니다. 두 번째 벽돌은 65, 10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벽돌의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벽돌의 위치도 정해야겠죠. 세 번째 벽돌의 이쪽으로 계속 해볼게요. 130, 100 하고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밑에는 5개, 위에는 7개로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벽돌은 이쪽에 그려야겠죠. 네 번째 벽돌은 그래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기 위치는 X축은 마이너스 65, Y축은 1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돌 다섯 번째 벽돌은 마찬가지로 초기 위치는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130,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려야 됩니다. 위에 하나씩 그려볼게요. 그래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위치는 x는 0이고요. x는 0에 y는 135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벽돌 6까지 했고요. 벽돌 7은 그 옆에다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죠. 벽돌 7은 저희가 65, 그다음 135, 그리고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벽돌 8은 그 옆에 이제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위치를 130, 135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9는 또 그 옆에 그래서 위치는 195 그리고 y값은 135로 하고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벽돌 10은 이제 왼쪽에다 이렇게 3개 그리면 되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x축, y축의 위치를 마이너스 65, 그 다음에 135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벽돌 11번째는 그 옆에 그리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35, 130이네요. 마이너스 130. 그 다음에 y는 135.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하고요. 마지막 벽돌 12는 그 옆에 그리면 되죠.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위치는 마이너스 195, 135 이렇게 하면 이제 배치가 다 끝났고요.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움직이지 않는 벽돌로,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벽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벽돌 2를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을 벽돌 2로 바꾸는데 이것도 이제 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이제 줄여야겠죠. 그래서 크기를 똑같이 63에 30으로 맞춰볼게요. 30으로 맞췄네요. 30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두 개를 클릭해서 가운데로 적당히 맞추고요. 그 다음에 요 벽돌 4의 경우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벽돌 4도 벽돌 2를 사이즈를 이렇게 선택해서 63에 30으로 한번 맞출게요. 63에 30으로 적당히 맞추고 요거를 이제 가운데에 적당히 이동을 시키고, 요거는 뭐 미세하게 좀 다르긴 하는데 이거는 뭐 조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략 이제 없어지지 않는 벽돌까지 추가했고, 코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없어지지 않는 벽돌이잖아요. 볼에 닿았을 때 소리만 재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스코어도 증가시키면 안 되고 벽돌 수를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효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쭉 없애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벽돌 2도 똑같이 히트 메시지만 재생하고 히트 신호만 보내고 스냅 소리만 재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저희가 이제 다 거의 구현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초기화 블록만 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홍 스프라이트에서 저희가 라이프도 초기화되어 있고 스코어도 초기화되어 있는데 벽돌수를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변수에서 벽돌수를 정하기를 해야겠죠. 벽돌수를 10개로 정하면 되고요. 10개.
2개는 안 없어지니까 10개로 정하고, 그 다음에 공의 위치는 처음에는 0,0에서 시작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의 위치는 여기에다가 동작에서 위치를 추가를 해서 0,0에서 공은 시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80도 방향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180도 방향을 바라보게 저희가 수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게임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벽돌 깨기 게임을 진행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위치가 지금 위에서 시작하는 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공이 이제 빨간색 선에 닿았을 때 이것도 일단은 0,0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방향은 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 요거는 이제 빼야 되죠. 요거는 빼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또 에러가 있는데, 이 벽돌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는 처음에 숨긴 다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는 보이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이기를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기를 다 추가를 해줄게요. 상태에서 보이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이기, 보이기를 다 추가를 하고요. 한 번째도 보이기를 추가하고, 마지막에도 보이기를 추가를 해야 보이겠죠. 없어진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이제 벽돌 깨기가 이제 라이프는 3이고 스코어는 0인데 하나 없어지면 벽돌도 감소하고 스코어는 증가하죠. 그 다음에 안 없어지는 블록은 아무리 쳐도 없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희가 빨간색 되면 생명이 감소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벽돌 깨기 게임을, 폰 게임을 확장해가지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벽돌 깨기 게임을 함께 구현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벽돌 깨기 게임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타이머를 추가해서 시간 안에 벽돌을 모두 없애지 못하면 생명을 감소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드의 크기를 작게 만들거나 크게 만드는 아이템도 추가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벽돌이 없어질 때 아이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공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아이템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스테이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벽돌 깨기 게임 스테이지를 여러 개를 추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벽돌 깨기 게임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